이거 답지가 두 개가 더 남았네. 아직 다 못한 사람 손 들어봐. 답지 없는 사람 없어? 넌 다 받았어? 자, 봅시다. 왜냐면 지금 여기에서 웨이퍼를 시간이가 당연히 좋은 그거만 안 했으면 좀 어려운데 좀 한국 사이가 좀 아쉽고 짜증이 이러면 근데 문제가 아니 의미는 그렇다 치는데 문법상 안 맞아요. 문법상 왜냐면 얘가 얘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은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본격을 나타내는 본격 의미는 나쁘지 않아. 잘했어. 안 맞지? 왜냐면 목적으로 쓸 게 없거든. 그치, 네가 봐도 이상하지? 쓰다가 왜 저런구나. 성격 차이가 좀 아쉽네. 잘했어 그래도. 오 잠깐만 쓰러질 것 같아. 그래. 파이팅. 가. 너 얼마나 잘했길래 어디 봐. 좀 이제 저 뭐야 어법적으로 좀 틀린 것들이 있어서 그렇지 내용은 그래도 잘. 야, 얘는 빡빡한 거 있어. 이 프로그램이 여기서 결국 내가 있어 뒤에 잘했는데. 초코 감성하러 자식아 누구야 이거 안 받았어? 착한 건 추가된 지 얼마나 됐고요. 이 정도 자스가. 너는 왜 해석을 안 써? 해석하는데 친절하게 써놨는데 그 같은 거야. 여기서 점수 다 까먹어. 응? 이거 잘해놓고 가. 뭐라고? 써야 돼요? 써야 돼요? 그럼 내가 이걸 톱으로 써놨겠냐? 문제 이걸 괜히 써놨겠냐? 그지 같은 거? 자, 매주 금요일마다 제가 이 좀 최근 계속 이렇게 좀 암울한 것 같네요. 지금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입시 상담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거의 한 바퀴 돌았는데 여러분 이번 2학기 때 진짜 목숨 걸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거라서 미안한데 막 너무 암울해요. 너무 암울해 진짜로. 이거 저기 뭐야 내가 지난번에는 선택권으로 이제 줬었는데 선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전원 봐요. 그 본인이 그 지망하는 이제 계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학종에서 내신에서요. 그거 다 저한테 써서 오늘 다 보내세요. 알겠죠? 그리고 그 해당하는 거를 제가 그 키워드 모음집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거 보내줄게요. 내가 지난번에 이거 요청한 사람 줄게 했었잖아. 근데 웃긴 게 뭔 줄 알아? 여기에서 한 명 요청했어요. 한 명 우리 반에서 그지 같은 것들아. 니네 지금 이렇게 가면은 망한다니까. 내신 성적만 잘 받으면은 뭐 내가 대학 잘 가겠지. 이게 아니야. 지금 시대가 지금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래도 나 1등급 2등급 위주로 나오고 있고 대충 이 정도면은 그래도 나 정도면 그래도 내가 한 한양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그래도 최소 국민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국민대가 국민이면 다 가는 데인 줄 알아?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 계속해서 선생님이 그 입시 상담을 하고 있는데 너무 암울한 게 뭐냐면 1.9등급인 친구들이 3명이 있어요. 최근에 상담한 친구 중에 1.9야 1.9 잘했지? 1.9등급이면 잘했지? 근데 그 친구들한테 상담한 내용이 뭔지 알아요? 너 학종 안 되었어. 너 학종 안 돼. 너 안 돼. 너 이거 세특 너무 구려. 너 지금 1.9등급이면 최대로 갈 수 있는 데가 국민대야. 근데 국민대도 너 떨어져. 지금 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여러분께서도 좀 현실을 아실 필요가 있고 지금 내가 지금 이 정도로 성적 받고 내가 이 정도로 잘하고 있으면은 내가 그래도 좀 이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크나큰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내신 성적도 잘 챙겨야 되고 내가 최소 평균 등급 2.1등급은 찍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균 등급을 따졌을 때 물론 아직까지는 1학년 1학기밖에 안 봤죠. 아직은 괜찮습니다. 만회할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요. 네. 뭐 실제로 그 1학년 1학기 때 막 4, 5등급 받고 또 대학을 잘 간 친구가 있어요. 이런 친구. 1학년 1학기 때 4, 5등급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대 IoT 계열로 해갖고 잘 갔어요. 대학을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사례도 있는 것처럼 분명히 이제 만회할 기회는 이제 많이 있다. 근데 이제 그때 내가 세특 어떻게 챙겨라 뭐 이런 거 다 얘기해 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계약도 다 했을 거고. 근데 별로 관심들이 없는 것 같아요. 관심들이. 여러분 지금부터도 아니고요. 엄밀히 말하면은 너네는 고교학점제 시범 세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중3 때부터 원래는 좀 이 진로나 이제 성적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 저한테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키워드 정리해서 어떻게 니네가 세특을 채워야 되는지 어떤 거를 학교에다가 요구해야 되는지 내가 다 말해줄게요. 카톡으로 간단하게. 내가 근데 강요하진 않을게요. 나 까먹고 안 보낸다? 그럼 당연히 그 사람은 저는 미리 말하지만 안 챙길 거예요. 본인이 챙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학습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일부 도와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꼭 진지하게 생각을 하시기 바라고. 어쨌든 중요한 건 뭐야? 이번 2학기 성적 잘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목숨 걸어야겠죠, 진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봅시다. 지난번에 썼던 브랜치 11번, 12번에 대한 이제 요약형 서술형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요. 이거는 쌤이 지난 수업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어. 일단 이 글이 뭐였는가? 기본적 귀인 오류라는 녀석에 대한 글이었다. 기본적 귀인 오류가 뭐라고 했었어? 어떤 사람의 행동을 판단할 때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 사람의 기질만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것, 이게 기본적 귀인 오류라는 거였지. 쌤이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뭘 들었어? MBTI 맹신자 이런 거 예시로 들었었잖아. 기억나? 그래서 MBTI만을 너무 믿고 너는 ESTJ니까 넌 이렇게 행동할 거야. 이 기질만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상황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요. 이게 기본적 귀인 오류였다. 자, 이렇게 어떤 전문 용어라던가 이런 비유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이 나오면은 어떻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때 내가 단서도 줬었어요. 어떻게 나온다? Fundamental Attribution Error라는 주요 소재, 주어 자리에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나온다? 이 녀석에 대한 정의가 나온다. 이게 요약형
서술형 패턴이다. 이게 제일 잘 나오는 학교가 어디냐? 주역부예요. 됐어? 그러니까 전문 용어를 어떤 기반으로 주고 난 다음에 refer to를 활용해서 그 정의를 서술하는 방식으로 서술형을 내는 거. 이게 이제 보통 어떤 전문 용어가 나왔을 때 자주 나오는 패턴 중 하나다. 그래서 내가 그때 refer to로 나온다라고도 얘기를 했었죠. 보통 refer to 나오면 원래 refer to A as B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패턴은 뺐습니다. 그냥 refer to까지만 제가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 기본적 귀인 오류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 refer to는 사실상 mean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라고 해야겠다. 알겠죠? 그럼 뭘 뜻하는 거냐? 대부분 너네 쓴 걸 보면 대부분 잘했거든? 왜냐면 조건 자체가 별로 어렵지 않았던 게 어형 변화도 없어, 중복도 없어, 추가 단어도 없어. 그냥 이거 순서 배열 잘하면 푸는 배열 문제예요, 배열 문제. 그래서 대체적으로 잘했는데 니네가 많이 틀린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 이 부분. 여기는 다 맞췄지. 그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이거는 뭐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이제 여기까지였는데 여기서 뭔가를 구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는 니네가 다 아는 것 같아요. 기본적 귀인 오류란 건 다시 한번 보다 결국 기질만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잖아요. 기질만으로 판단한다. 그러면은 natural disposition이라는 게 어쨌든 요 빈칸의 앞부분에 들어가야 된다 정도는 알 수 있고요. 이거를 더 많이 판단한다, 더 많이 중점을 둔다라는 측면에서 the more emphasis,가 한 세트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어순에서 여러분이 좀 많이 틀렸다는 거죠. 여러분 당연한 말이지만 refer to는요, to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당연히 명사가 나와야 돼. 근데 너네들은 어떻게 썼어? 여기에 주어 동사 we, place 이런 식으로 이제 쓴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 형태는 나올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너네가 생각했을 때 뒤에 명사를 써야 되는데 주어 동사 목적으로 쓰는 게 지금 자연스럽게 됐단 말이야. 너네는 어떻게 썼어요? 우리가 둔대요. 어디에? 더 많은 강조를 둔답니다. 어디에다가? 내적 기질에다가요. 됐어요?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 쓰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요, 간단합니다. 이 목적어에 해당하는 거를 요 앞으로 보내버리면 돼요. 이렇게 보내버리면 돼요. 문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목적어가 앞으로 빠졌으니까 요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돼 있다. 근데 어차피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안 써도 되니까 빼버리고 주어 동사가 얘를 수식하는 구조로 쓰면 되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 I have a book이 있어. 그럼 얘는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삼형식의 문장이지만 지금 여기서 앞에 뭐 전치사가 나와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주어 동사를 쓸 수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구성해라? 목적어를 앞으로 빼버리라고. 이렇게 of I have.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를 수식하는 구조가 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책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구성하면 된다. 그 팁을 알려준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두 번째 거 볼게요. 자, 두 번째 거는 이제 내용이 뭐였는가 좀 간략하게 한번 볼까요? 여기 아래 나와 있는 해석 부분을 통해서 간략하게 보자면요. 결국에 이 글에서 말하는 건 기술의 진보 속도가 너무 빠르대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우리 사람이 그 기술의 진화를 인류의 진화가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거였죠. 그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나왔던 게 패스트푸드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었죠. 이 패스트푸드라는 게 뭐 50년 전에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먹었을 때 뭐 소화를 잘 못 시킨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날도 역시나 그러하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그 기술의 발전이 되는 만큼 우리 인류도 그거를 조정하고 그거를 따라서 맞출 필요는 있다는 거지만 실제로는 뭐다? 그게 불가능하다,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기술을 남용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패스트푸드 얘기했으니까 패스트푸드라는 것은 뭡니까? 기술 발전의 어떤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러면은 이거의 남용이라고 한다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는 것 이걸 말하는 거겠죠. 근데 이로 인해서 생기는 부정적인 결과가 뭡니까? 이제 저와 같은 몸매가 된다. 이런 게 이제 부정적인 결과가 되는 거죠. 됐어? 그러니까 이런 거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조건이 약간 다른 게, 자, 일단 어형 변화 가능하다. 어형 변화 가능하다는 건 어형 변화 하라는 소리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형 변화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거. 일단 동사형은 다른 형태로 바꿀 수 있겠구나. ing나 pp나 뭐 이런 걸로 바꿀 수 있겠다라는 걸 생각해야겠죠. 또 뭐 생각해야 될까? 형용사는 부사로 바꿀 수 있겠구나. 거꾸로 부사는 형용사로 바꿀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밖에 파생어들이죠. 파생어.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동사형을 명사형으로 바꾼다든가 형용사형으로 바꾼다든가. 됐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된다.
원래 기존에는 어형 변화 가능이라는 조건이 있으면요,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근데 최근에 내신 대비해서는 서술형에서 이 파생어를 활용한 버전이 더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가 단어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알겠죠? 자, 물론 이 시험에서는 제가 파생어 활용까지는 출제하지는 않았습니다. 난이도가 너무 높아져서요. 자, 그럼 내용적인 걸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비커즈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콤마까지 한 덩어리로 묶으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가 어떤 원인이 되는 거겠고, 그로 인한 결과가 여기에 나오는 거겠죠. 됐어? 자, 원인 부분을 먼저 보자면 기술 진보의 속도가 has been 뭐뭐 하대요, 뭐뭐 해왔대요, 블라블라블라블라 나왔어. 자, 그럼 기술 진보의 속도가 어떻다는 건데요? 이미 우리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 빠르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딱 직감할 수 있는 게 소됐구만. 됐어? 너무 빨라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인간이 제대로 그 기술 진보한 거를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되겠죠. 됐어? 자, 그렇기 때문에 했어요.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그런 이제 기술 남용으로 인한 이 부정적인 결과에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었죠. 그래서 인류가 노출된다라는 표현, be exposed to가 이 부분에서 등장을 하게 된 거다. 자, 여기에서 아까 여러분들과 검사했을 때 이제 좀 주로 많이 틀렸던 게 이제 한 두 가지 정도가 보였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 여기에서 완료형을 이제 쓴다는 거, 그리고 have been able to라는 형태를 써야 된다는 거. 요게 이제 조금 아쉬웠던 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properly embrace라는 요 부분. 여기서 proper라는 녀석을 제가 줬어요. 이거요. 여기 있네요. proper. 여기 형용사형으로 줬는데 부사형으로 이렇게 바꿔서 이제 나왔었죠. 이거를 대부분 쓴 걸 보니까요, embrace를 이제 동사원형으로 쓰고 이 properly를 이제 proper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쓰신 분들이 많았어요. 여기다가 proper를 써버리면은 proper가 technologies를 수식하는 구조가 돼버리기 때문에 의미가 약간 달라집니다. 여기에서는 진보된 기술은 제대로 받아들이자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진보된 기술을 제대로 못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제대로 못 받아들여.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잖아. 제대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proper라는 거는 받아들인다, 수용한다라는 embrace를 수식하는 부사형으로 쓰는 게 더 적합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나머지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서 우리는 한번 그릴까 한번 properly를요. 그러니까 ly로 바꾸긴 했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to의 이제 동사원형을 쓸 때요, 이 투부정사를 수식하는 부사를 쓰고 싶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이 사이에 꼭살이 끼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사실 부사라는 거를 어디에다 쓰느냐가 문법적으로는 뭐 크게 뭐 지장은 없어요. 문법적으로는. 근데 의미적 차이는 물론 있어요. 이게 얘를 여기다 쓸 때랑 부사를 여기다 쓸 때랑 의미적 차이는 있는데 사실 그거는 어차피 이제 우리 고등 과정에서 중요한 건 아니고, 보통 이 동사를 뭔가 이제 부사가 수식한다고 할 때는요, 우리 그 저거 있죠.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그 빈도부사의 위치 있잖아. 뭐 비동사, 조동사 뒤에 쓰고 일반 동사 앞에 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좀 위치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to be라고 나온다면 이제 부사형을 이제 뒤에다가 쓰는 게 적절하겠지만, 일반적인 동사를 만약에 사용하는 경우라면은 얘를 수식할 때는 부사를 사이에다 끼는 게 조금 더 나은 위치다. 여기다 쓴다고 해서 문법적으로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문맥상으로는 여기다 쓰는 게 더 낫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오늘 할 부분을 좀 봅시다. 오늘 몇 번 할 차례죠? 13번인가? 맞냐? 맞아, 아니야, 자식들아. 지연아 대답이 없어. 자식아 불렀는데. 지연아 졸려? 졸려 보이길래. 자, 13번 한 차례 맞냐? 승우 맞냐? 알았어. 오, 빼주네. 자, 봅시다. 지난번에 했던 패턴에서 좀 이어지네요. 아니, 12번이네, 소리. 13번. 오케이. 자, 지난번에 현상 그리고 문제점 설명 나오는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간략하게 리뷰만 해보고 그 다음에 내용을 좀 넘어갈게요. 일단 13번까지가 이제 이 현상과 문제점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번부터 또 이제 6번째 패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건 좀 이따가 제가 또 설명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떤 현상이 등장하고 문제점이 등장한다. 이거는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문제점 나오고 설명 나오는 패턴. 이거는 정확히 뭐랑 똑같냐면 이 현상은 어떤 그냥 글의 도입부, 소재를 제시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문제점 자체가 뭐가 된다? 글의 주제가 된다 했고 당연히 설명은 그에 대한 구현이 되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패턴이 도입부 나오고 소재를 제시하는 도입부가 나오고 주제가 나오고 주제에 대한 부연 설명하고 결론을 내린다라는 패턴과 사실상 똑같은 겁니다. 이거의 좀 더 구체적인 버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점은요. 어떤 현상과 문제점을 설명했는데 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해결 방안 자체가 글의 묘지가 된다. 즉 필자가 이 글을 왜 썼는가라는 거에 대한 해결책이 되는 거죠. 요거를 얘기한 김에 좀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그 올림포스 2 교재에서 3강인가 4강쯤에 보면 이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좀 본 지 오래돼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 어떤 뭐 바다에 해파리가 많이 이제 등장을 했대요. 그럼 해파리가 많이 등장했다는 건 뭡니까? 어떤 현상을 설명한 거죠. 그렇죠? 자연 현상 중에 하나. 자, 근데 이 현상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그 해파리들이 이제 그 배에 이제 그런 동력기관 쪽으로 막 이제 얘네가 흘러 들어가서 이게 동력기가 막혀버리게 되는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해상 사고가 발생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등장했대요. 그러면은 해파리가 많이 생긴 현상으로 인한 문제점이 등장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방법이 있겠죠. 뭐 해파리를 다 쏴 죽인다거나 아니면 뭐 뭔가가 해결책이 나오겠죠. 만약에 거기서 해결책이 제시가 됐다면은 이 필자는 그 글을 왜 쓴 겁니까? 해파리로 인해서 지금 해양 생태계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또는 그런 해양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처리하자라는 취지로 그 글을 쓴 거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해파리가 많이 나와서 지금 참 이 바닷가에서 좀 문제가 많다 이러고 끝났어. 그럼 당연히 이 글은 뭘 전달하기 위해서 필자가 글을 쓴 겁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기 위해서 쓴 거겠죠. 그렇죠? 해결책은 없고요. 그래서 당연히 문제점에서 끝나버리면은 이 문제점 자체가 중점적인 내용이 되는 거고 해결책이 나온다면은 해결책이 바로 이 글의 중점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보통 이런 현상이 나오고 문제점 나오고 해결책까지 나오는 이런 패턴 같은 경우는 내신에서 시험을 낼 때 두 가지 패턴으로 잘 나옵니다. 첫 번째, 글의 요지가 뭐냐 라는 거죠. 당연히 이 부분이 요지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빈칸 문제로 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또는 여기에다가 일부분. 보통 문장 단위보다는 구나 단어 단위의 빈칸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요약으로 잘 됩니다. 요약은 어떻게 내면 되냐면요, 문제점과 해결책을 합치면 요약문이고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잘 해결합시다. 이런 식으로 요약문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런 패턴으로 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결국 공통적인 건 뭐냐면요, 전부 다 대입학에 관련된 걸 기반으로 시험에 많이 낸다가 결론이 됩니다. 그치?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어떤 현상과 문제점이 제시가 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문장 볼게요. 자, 소셜러지가 프리즘한데요. 사회학이 가정합니다. 뭘 가정하느냐? Studying social life and institutions. 사회생활과 사회 제도를 연구하는 것은요. 어떻게? In an objective and impartial way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얘는 이제 그냥 이 동명사 자체를 목적으로 쓴 거겠네요. 주어가 아니라요. 이렇게 쓰실 거예요. 객관적이고 impartial way니까 편견이 없는 이 정도로 보면 돼요. 자, 그럼 객관적이고 편견 없는 방식으로 사회생활과 제도를 연구하는 것을 가정한대요. 사회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사회학이라는 거를 이제 왜 배우는 거냐에 대해서 좀 이제 소개를 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사회학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겠죠? 좀 더 읽어볼게요. 두 번째 문장. This perspective. 이러한 관점이랍니다. 그럼 이러한 관점이라는 건 뭐냐면요, 앞문장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앞문장 전체. 즉 무슨 말이냐? 사회학이 사회생활과 그리고 그런 사회제도를 객관적인 방식으로 바라본다는 가정. 됐어요? 그 가정으로 보는 관점이 되는 거예요. 앞문장 전체예요.
이러한 관점은요, 뭘 뜻하는 거냐? 대절을 뜻하는데요. 대절이 무슨 뜻까지겠네요. What is taken to be common sense? 자, 상식이란 개념이 등장했네. 상식적이라고 여겨지는 것이래요. In a particular social context. 특정한 사회적 상황에서는 상식적이라고 여겨지는 것. 이 왓절이 대절 내부에 주어져 여기 동사 나왔고요. 이런 것이 in fact 사실상 either invalid 하래요. valid는 타당한 건데 in이 붙었으니까 타당하지 않은 거죠. 불합리한 겁니다. 그리고 to ambiguous 하대요. 너무 애매하답니다. 그래서 to really offer satisfactory explanation of a particular activity. 특정 활동에 대한 만족스러운 설명을 실제로 제공할 수가 없단데요. 잠깐 보면은 투투죠? 보이세요? 그래서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죠 우리가 보통. 자, 뭐랍니까? 다시 한번. 뭐 하거나 뭐 하다? 타당하지 않거나 애매하대요. 뭐가? 상식이라고 여겨지는 게. 상식이라고 여겨지는 게 타당하지도 않고 애매한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실제로 뭔가 어떤 특정 활동에 대한 만족할 만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한답니다. 자, 지금 두 문장 읽었는데 뭔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되게 큰 틀로서 시작을 했거든요. 글 자체가. 사회학이라는 게 뭐랍니까? 어떤 이런 우리 사회생활이라든가 사회 제도를요, 그냥 객관적인 시선으로 좀 이렇게 바라보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학문. 그래서 이게 사회학이래.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요. 어떤 문제가 있냐? 이런 사회학이 정말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바라본다 라고 생각하는 관점은요, 문제가 있대요. 어떤 측면에서? 상식이라고 여겨진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상식이라고 여겨진다는 건 결국 뭐겠습니까? 객관적이고 편견 없는 방식으로 바라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타당한 것, 누가 보더라도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이런 게 이제 좀 어떤 상식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어떤 특정 상황에서 상식이라고 여겨지는 게 실제로 어떻다? 되게 애매해져 버리고 뭔가 좀 합리적이지 않은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글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잖아.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 사실 알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로버트 T. 멀튼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뭔가를 지적했다. 이제 구체적인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사람이 뭘 지적했냐면요. 커먼 센스, 상식은요, 설명한답니다. little이니까 거의 설명을 못한다라고 해석해야겠죠. 또는요, anything most of the time, 대부분 어떠한 것이라도 설명할 수 있대요. 지금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처음에 사회학 얘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글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떤 상식에 관련된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위에선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어떤가? 실제로는 뭔가 논리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특정 활동에 대해서. 특정 활동에 대해서 논리성도 떨어지고 모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이라고 알고 있는 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그 추가적인 설명이 어떤 거냐? 추가 설명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요. 저 로버트라는 사람이 상식이라는 건 뭐가? 결국에는 어떠한 것도 설명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거의 설명할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나 아니면 반대로 어떤 것이라도 설명이 가능하대요. 대부분이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두 가지는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잖아요. 어떤 것도 설명을 못하거나 대부분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이 개념 자체가 사실 완전 대조되고 있는 관계죠. 그러면은 아니 설명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예 어떤 경우에도 다 대입해서 설명이 가능하고 이것 자체가 뭡니까? 이 내용 자체가 어때요? 논리성이 없어요. 모호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로도 여러분께서 잘 와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예시가 이제 뒤에 나올 텐데요. 일단 좀 더 읽어보죠. 그 이유가 뭐냐면 대절이하인데 또 대절이하가 여기까지겠네요. 상식적인 saying, 속담이 are usually employed, 일반적으로 쓰인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상식이라고 말한 거를 좀 더 구체화했네요. 이 상식이라는 걸 뭘로 구체화했습니까? 구체화한 게 뭐예요? 속담이에요, 속담. 속담이라는 걸로 구체화했습니다. 자, 근데 이 속담이라는 게 되게 사용되는데 어떤 사건 후에 depending upon 뭐에 따라서 what seems to have taken place 그러니까 일어난 것 같이 보이는 것에 따라서 사용이 된다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부연 설명을 써놨어요. 보세요. 상식적인 속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담이라는 건 어찌 보면은 옛날 사람들의 지혜라고 할 수도 있고 전해져 내려오는 어떤 이제 우리의 선조들이 미리 겪은 거를 이제 한 줄로 요약한 그런 지혜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속담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상식이라는 거를 배우는 거는 결국엔 뭡니까? 우리가 아까 첫 문장에도 나왔다시피 어떤 사회학의 일부로서 사회를 좀 이런 좀 뭐 객관적으로 편견 없는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뭔가 불평부당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상식이라는 거를 배우는 거죠. 사회학을 통해서요. 그런데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그런 지혜를 터득을 해서 뭔가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근데 속담이라는 거는 발생하기 전에 이걸 잘 대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일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떤 일이 발생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뭔가 얘기를 해야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만약에 이제 승우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물어봤어. 쌤, 저 주식 사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 주식 사도 될까요? 이렇게 나한테 물어봤어. 쌤 어떨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물어봤어. 그러면은 내가 상식적으로 대답한다는 건 이런 거에 가까워요. 야, 주식은 전문가도 몰라.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어.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제대로 된 답이야? 아니잖아. 그러면은 지금 내가 방금 전에 대답한 야, 삼전 주식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건 뭐예요? 논리가 없어요. 애매해요. 그렇죠? 설명이라는 게 설명을 거의 할 수 없어요. 이 주식이 오르냐 내리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죠. 또는 반대로 보자면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니까 다 포괄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으로도 볼 수 있는 거라고요. 이해돼 뭔 말인지? 됐어? 자, 근데 내가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이제 승우가 주식을 안 샀다고 쳐볼게. 주식을 안 샀어. 근데 주식이 올랐어. 그럼 이제 이미 사건이 벌어진 이후죠. 그럼 이제 내가 가서 얘기하는 거야. 봐봐, 내가 주식 오를 수도 있다 했잖아. 이거 누가 말을 못해. 이미 일이 벌어졌는데. 또는 이럴 수도 있어요. 승우가 주식을 샀어. 근데 완전 떡락했어. 쌤, 주식 떨어졌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떨어질 수 있다고 했잖아.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말이야 방구야. 다 가능한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해돼 뭔 말인지?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한 거는 지극히 상식적인 걸 얘기하긴 했어요. 어떤 상식입니까? 주식은 전문가도 제대로 못한다.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상식이잖아요. 근데 이걸로 설명이 가능한 게 있었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이해돼 뭔 말인지? 됐어요? 자, 부연 설명을 한번 볼게. suppose하고 나왔으니까 가정해보자죠? 예시 시작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시. 누군가가 make an investment, 투자한다고. 여기서 투자 나왔네. 또 투자한다고 한번 가정해보세요. on the stock market. 딱 나왔네? 주식시장. 저 이거 보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주식시장에 누군가가 투자한다고 한번 가정해보세요. 그리고 it goes disastrously wrong. 그것이 완전 재앙적으로 끔찍하게 잘못되어 간다고 한번 가정해보자입니다. 자, 이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친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요. Look before you leap. 야,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지. 신중하게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the move라는 게 그 움직임, 그 행동을 말하는 거죠. 그 행동이 have been successful, 성공적이었다면 그 투자자는 might admonish those, 그 사람들을 훈계할 수도 있었을 거라. 어떤 사람들이야? who urge caution, 그 주의를 촉구했던, 그러니까 주의를 이렇게 좀 줬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훈계를 할 수도 있을 거랍니다. 자, 뭐라고 선언하면서요? He who hastens is lost 라고 했네요. 자, 망설이는 사람은 lost 이렇게 될 거라고. 됐어? 이 두 개가 어떻습니까? 서로 상반되고 있죠. 맞아요? 뭐든지 다 신중하게 해. 얘는 야, 너 망설이는 순간 끝나는 거야. 질러. 완전 상반되는 개념이잖아. 그렇죠?
그럼 결국에 지금 여기서 말한 이 설명, 이 예시는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제가 아까 했던 얘기랑 정확히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뭡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아까 위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식시장이 만약 잘 안 되고 있다고 쳐봐. 그러면 뭐라고 말하는 거야? 야, 돌다리도 즐겨보고 건넜어야지. 너 왜 그랬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상식으로 접근한 거죠. 얘는 만약에 좀 얘가 주식을 잘 샀다? 그러면 이제 이 주식 잘 사는 거 갖고 야, 봐봐. 쫄리니까 네가 투자 안 하니까 돈을 못 버는 거야. 이게 원래 딱 기회 왔을 때 질러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어느 상황에서도 이 속담을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침묵은 금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럼 침묵은 금이다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그냥 쓸데없이 말 이렇게 막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가 상황에 맞게끔만 말을 잘해라. 그냥 닥치고 있어라. 이거잖아. 근데 웃긴 건 뭐냐? 웅변은 은이다라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말을 잘하는 게 좋다라는 말도 있거든. 아니 그럼 둘 다 우리가 속담이라는 상식의 선에 있는 건데 이 두 개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잖아. 뭘 적용하라고? 어느 쪽에도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실생활에. 반대로 말하면 전부 다 포괄해서 적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사건이 터진 후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좀 우리가 전문 용어로 반응 효과라고 하거든요. 반응 효과. 우리 왜 저기 뭐야 그 점 보러 가면은요. 점 보러 갔을 때 막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점쟁이야. 지연이가 따라왔어요. 계세요? 따와. 저 점 보러 왔는데요. 야, 딱 봐. 아휴, 막 이렇게 봐. 요새 좀 힘들지? 이러면서 막 이렇게 물어봐. 그럼 이제 내가 힘든지 어떻게 알았지? 요새 안 힘든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대충 그럴듯한 거 뜩 던져보고 이게 마치 자기 개인적인 것 마냥 이렇게 받아들이게 하는 거. 이게 이제 반응 효과잖아요. 점쟁이가 대표적이죠. 어찌 보면 여기서 말하는 것도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난 후에 이 속담을 가지고 이렇게 뭐 훈계를 할 수 있고 또 만약에 이거와 전혀 상반되는 개념이 전혀 상반되는 사건이 일어난 후에는 또 이 상식 갖다가 이렇게 들이밀 수도 있는 거니까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다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이라는 게 참 애매한 녀석이다. 논리성이라는 게 없는 것이다 라고 이 필자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한 설명은 are of no value 라고 했죠. 어떠한 가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 가치가 없겠습니까? 왜 앞에처럼 설명하는 거는 가치가 없대요. 왜 가치가 없어?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다 설명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설명이 다 가능하죠. 그러면은 빈칸에는 어떤 말이 나와야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전부 다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확한 정답이 없기 때문에 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정답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정답 4번 나왔습니다. All the options are covered. 자, 모든 옵션이 커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옵션 선택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사건이 아무리 많이 터져도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 속담을 들이밀어서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상황에서는 이 속담, 이 상황에서는 이 속담, 이 상황에서는 이 속담 다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모든 설명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거죠. 뭘 통해서? 우리가 상식의 대표라고 하는 속담을 통해서. 그렇죠?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글에서 여러분 처음에서 사회학 어쩌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이 사회학 어쩌고 이야기한 거는 왜 꺼낸 걸까요? 이거는 그냥 상식이라는 주요 소재를 말하기 위한 더 큰 전제, 대전제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자면 좀만 내릴게요. 자, 1, 2번 문장에서의 소재는 결국 무엇이냐? 상식이 일단 제일 중요한 키워드겠죠. 근데 상식에 의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식에 의한 설명. 3, 4, 5, 6, 7번 문장은요. 2번 문장과 어떤 논리 관계냐? 자, 3, 4, 5, 6, 7은 전부 다 2번 문장은 문제점을 제시하는 거였죠. 상식으로 접근하는 건 어떻다? 논리성이 없고 모호하다. 이 얘기한 거였잖아. 그렇지? 왜 그런데 추가 설명한 거였죠. 그래서 설명, 예시가 되는 건데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실 3, 4, 5, 6, 7을 다 좀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3번과 4번은 인용이에요. 3번과 4번은 좀 구체적으로 하면 인용을 그러니까 결국 3, 4, 5, 6, 7을요 다 포괄하면 이렇게 돼요. 3, 4, 5, 6, 7을 다 포괄하면 예시예요. 예시.
다 포괄하면 예시인데 여기에서 인용으로서 설명한 거는 3, 4번이 되는 거고 그리고 구체적 사례로서 설명한 거는 5번에서 7번까지가 되는 거죠. 됐어요? 굳이 좀 이제 구분을 하자면요. 자, 8번